안녕하세요. 미나가 쏘얼링 작은 공. 오늘은 엄청 먼 퍼주에서 오신 대표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하라고 하고요. SNS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새벽부터 먼 길 오시느냐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몇 시 기차 타고 오셨나요? 6시 기차 타고 왔습니다. 대박. 아니 근데 오늘 스케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죠? 네, 오늘 스케줄이 울산에도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강의가 있습니다. 와, 너무 바쁘신 거 아니세요? 아, 네, 바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요새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일 하시냐고 여쭤보시니까 이제 SNS 마케팅 유튜브나 그다음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거에 이제 방문 수도 늘려드리고 시청자 구독자 수도 늘려드린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자고 가라고. 제가 하는 일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 온라인 마케팅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그리고 블로그,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까지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인기 터지시겠는데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카카오톡,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버 네. 이렇게 맡고 계신 거죠? 네, 블로그, 유튜브,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까지. 아, 맞아. 네. 스마트 스토어까지. 네. 그러면 각 채널별로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비법들이 각각 있을까요? 네,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최대한 꿀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최대한 글자 수 한 1000자 정도는 쓰셔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해당하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똑같은 네일아트 샵이나 뭐 막창집도 마찬가지고 족발 같은 것들을 검색하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이버는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또 스마트 플레이스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에 1등을 만들어주는 걸 되게 잘하는데 우와. 네,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2부 때 또 다시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저를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역시.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진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쁘게 찍는 사진 그리고 약간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블로그처럼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1초, 2초 한 이 정도의 만족스러운 그런 사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사진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릴스라고 요즘에 새로 나온 동영상인데요. 이 릴스에 좀 많이 집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카오톡인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핸드폰 사면 제일 먼저 어떤 어플을 깔까요? 카카오톡.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은 정말 다른 거랑 다름없이 로그인도 안 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에 그런 것들을 잡아놓으면 1대1로 대화만 할 자신이 있다면 정말 괜찮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카카오 뷰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눈 모양 버튼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눈 모양 버튼이 요즘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카카오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일 꾸준히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꾸준히 올리는 비법은 일단 카카오 뷰의 핵심은 큐레이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리는 것들 뿐만 아니라 기사라든지 유튜브 기사라든지 내가 쓰지 않은 블로그 글 같은 것도 갖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의 걸 갖고 올 수 있게 열어준 거거든요. 원래 카카오톡은 다른 URL이나 다른 플랫폼을 매우 싫어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완전 풀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컨텐츠도 제목만 잘 써서 약간 꼬셔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어그로 좀 약간 끌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게 너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카카오뷰도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카카오뷰에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보고 나면 저는 지금 제 아는 분들이 카카오뷰에서 30만 원도 받고 이러거든요. 우와. 네, 그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좋다고. 네, 그 네이버는 또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는데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밑에 이제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하루에 뭐 30만 명이 들어와도 광고 수익금으로는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이 눌러보지 않으니까. 그게 명확하게 광고 같잖아요. 네이버 네네. 블로그 밑에 있는 거는. 근데 카카오뷰는 이게 광고인지 정보인지 나한테 도움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소비자가 이게 광고라는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돈을 벌 수 있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요새 카카오뷰를 많이 하는군요. 네, 카카오뷰가 주제만 좀 잘 잡으시면 거의 하루에 몇만 명도 봅니다. 오, 네, 대박. 네, 더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팁을 드리면 네. 그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소식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서울, 경기나 이렇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소식을 되게 궁금해하고 내 고향 이야기라든지 오래된 러스틱 라이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러스틱 라이프라는 거는 옛날 거 같은 것이 좀 더 힙하다라는 뜻인데 러스틱 라이프의 삶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 서울, 경기나 이쪽 뭐 수원이나 이렇게 삭막한 도시에 사는 인구들은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넘게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식이나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영상이나 사진으로 조금 전달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대박. 네. 꿀팁인데, 완전 네. 꿀팁이에요. 러스틱 라이프라는 것은 이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까지는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셉만 잘 잡으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오늘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아니, 오늘 또 울산에 가셔서 강의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울산에서는 어떤 강의 하시는 거세요? 울산도 똑같이 온라인 마케팅 인스타그램을 가르치러 가고요. 네네. 여성 경제인 협회라고 네, 네네네. 거기에서 지금 강의를 예정 중입니다. 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보시면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이제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잘 되시는데요. 오. 이제 제일 잘 된 분 한번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네. 이분은 우리 요즘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대여하는 사업을 7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결핍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어디다 보관하세요? 창고요. 네, 창고에 보관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먼지가 가득 껴있죠. 맞아, 버려요. 그래서 이게 곧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많이 없고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2m도 넘는데 이걸 어디다 보관할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어떤 대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대여라는 키워드를 잡게 되었고요. 결국엔 BTS 뮤직비디오도 나올 만큼 맥도날드 뮤직비디오 뒤에 나오는 만큼 소녀시대 콘서트에 올라갈 만큼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SK라든지 연세대학교 이런 데서 월 매출 한 20억 정도 하는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와, 완전 멋있다. 네. 그래서 아예 크리스마스 트리 대여를 하면 그 회사 이름이 아예 연관 검색어에 뜰 정도로 되게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7년 전이라고 하면 네. 거의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일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나요? 맞죠. 그죠. 일단은 지금은 그 사람들을 다 따라해서 모든 기업이 하고 있고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을 저를 만난 게 벌써 4년, 5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남들이 안 하는 블로그 홍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에다 영상을 남기는 거라든지 그리고 인스타 계정을 종류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 벚꽃으로 꾸미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좀 5가지 계정으로 아예 나눠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인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왠지 그 분야의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온라인 속에 보여줬고 인원과 상관없이 카카오 채널을 열어놨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문의가 와서 택배 한 번 보내면 3,400만 원을 버는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이야 대박. 그 값이면 사겠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은 3,400만 원을 더 줘도 그거를 관세나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고 전문가가 봐서 보내주는 거랑 본인이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외국은 인테리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개개인이 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외국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아예 마케팅을 영어로 했습니다. 오, 완전 좋다. 네. 그건 유일하게 이제 SNS나 유튜브에다가 영어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외국인들의 손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성공 사례인데요? 네. 와,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꼭 대표님 강의를 들어봐야겠어요. 네. 아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카테고리랑 상관없이 되게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식 분야, 미용실 분야, 뭐 학원 분야 이렇게 좀 분야별로 마케터가 좀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마케터 출신이었기 때문에 분야와 상관없이 좀 잘하고요. 좀 못하는 건 다이어트 분야? 아니 근데 대표님이 다이어트 분야 하면은 야 돈을 그냥 쓸어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 빼면 제가 도와준 다이어트 분야는 대박 나겠죠. 그죠. 완전 대박 나죠. 네. 와, 다음 연도에 커밍순입니다. 살 빼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쵸. 너무 어려요. 진짜 살만 빼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살 빼는 거. 맞아요. 진짜. 저는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민나님이 하는 막창도 좋아하고 소주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살을 못 뺍니다. 살을 못 빼. 제가 아니 요즘에 원래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여성 의류를 팔게 됐어요. 근데 다른 여성 그 쇼핑몰 CEO들은 자기가 이제 몸매도 되고 하니까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D 언니가 우리 내년에는 제발 살 좀 빼자, 살 좀 빼자. 이랬는데 어제 언니 뭐해? 12시에 자기 치킨 시켜 먹고 돼지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언니 살 뺀다며 또 굽네 먹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굽네만 먹는 거예요. 굽네 치킨 좋아하시는군요. 그래도 좀 있고 그러니까 굽네를 먹으면 살이 덜 찐다는 그러한 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어그를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롱어그가 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롱어그로 히트를 쳐가지고 요새 엄청 빼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는 눈밭이 많잖아요. 발은 날씬하잖아요. 어그를 신고 영상을 찍으세요. 네, 아이와 함께 아이야 뭐 눈사람 만들고 있는 거라든지 발 위주로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 좀 잠깐 팁을 드리면 사람의 눈에서 볼 수 있는 시선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때 어그를 바닥으로 찍는 게 아니라 어그가 있는 바닥까지 나의 몸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그랑 똑같이 두시고 영상 핸드폰을 찍더라도 사람의 눈에서 볼 수 없는 거 과연 뭘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영상이 그때부터 감미로워지고요. 뭔가 전문가가 찍어진 느낌입니다. 오, 꿀팁 완전 좋은데. 네. 오늘 꿀팁을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빅마마 쇼라고 며칠 전에 하셨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네. 헐, 대박. 우리 대표님께서 빅마마 쇼를 개최하게 되셨어요. 네.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저는 열정의 빅마마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제 소상공인한테 뭔가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모셔놓고 마케팅 쇼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네네. 한부모 가장한테 무려 500만 원을 기부하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너무 괜찮은 행사인데요. 네. 어디서 하시는 거죠?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라운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남은 좌석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제 50석도 안 되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 돼 있는 상태라 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대박. 국장님 좀 가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국장님 오시면 저기 간이 의자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시겠네. 네.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또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을 버텼던 게 바로 SNS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SNS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저한테 돈도 주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만난 분들과 함께 사업도 하고 SNS가 제 삶의 일부거든요. 근데 SNS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벌은 돈을 사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도 매우 큰 돈이지만 그쵸. 네, 그 돈을 기부하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사업을 알리고 내년에 사업 방향을 좀 바꾸겠다라고 선포하는 날이고요. 그날이 또 제 생일이에요. 와! 네, 와! 그래서 네, SNS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하고 한 번도 이제 뭔가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날 무조건 요일과 상관없이 매년 행사를 기획할 거고요. 오. 내년에는 연탄 배달을 예약했습니다. 네. 살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제 소상공인하고 매년 그날 이제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제가 한 10,000명 정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와,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연탄 배달 내년에 네. 1월에요? 네. 똑같은 날이에요. 12월 17일, 제 생일날. 아하. 네. 12월 17일? 네, 생일이에요. 제 동생 생일인데. 대박, 네. 대박. 와, 연탄 배달 진짜 힘들던데 보니까는. 날도 춥고 언덕 위에까지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연탄을 메고. 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는. 네. 연탄 배달도 그렇고 제가 매년 이제 그 고아원을 가서 이렇게 알바 비슷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뭔가 어떤 분야에서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좀 저는 좀 꾸준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뭔가 있을 때 나 벌고 나서 나누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분명히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 크게 성공하고 나서 갚겠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걸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한 기획으로 제 소상공인 한 3명, 4명 앉혀놓고 그런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한 30분 동안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면. 네, 제가 그죠? 유튜브를 또 이번에 오픈을 했고요. 2주에 2주하라고 이제 그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네, 2주에 한 번씩. 이름 어떻게 너무 잘 생각하면 지었다.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2주화 아니면 최소 2주에 한 번 2주화. 네. 이름 너무 잘 지으시는데요? 네, 소상공인한테 줄 수 있는 꿀팁과 저의 한부모 삶을 좀 그냥 혼자 독백하는 그런 브이로그의 형태의 영상이고요. 지금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만 남기고 있습니다. 와, 구독하러 가야겠다. 네. 2주에 2주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좋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네, 저는 서영은의 네. 꿈을 꾼다 좋아합니다. 꿈을 꾼다. 네, 이 노래는 제가 한 10,0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와, 서영은. 네. 그러면 저희 서영은의 꿈을 꾼다를 듣고 오겠습니다. 성주 FM 92.7 MHz 미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듣고 계십니다.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행복한 꿈을 꾼다. 꿈을 꾼다. 대표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른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대답을 못하는데 저는 꿈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와. 네, 일단 첫 번째 꿈은 제가 한부모 가정으로서 한 500명 정도의 한부모 하는 사람들을 SNS 강사로 성장시키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후 생활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싶은 게 두 번째 꿈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멋진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게 꿈이고요. 네 번째는 지금처럼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꿈은 제가 존경하는 김승호 회장님처럼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의 꿈입니다. 와, 그 꿈 다 이루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꿈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꿈이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네. 꼭 이룰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 빅마마 쇼에 대한 꿈도 정확히 제가 2022년 12월 17일 날 이룬다고 5년 전에 꿨고요. 오. 근데 사실 올해 10월 달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냥 안 한다고 마음을 먹었고 내년에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요? 뭐 때문에? 2022년 12월 17일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사이트도 오픈이 됐고 유튜브도 오픈이 됐고 그리고 저의 사업의 방향도 갑자기 바뀌어서 10월 달 이후에 모든 게 준비가 돼서 11월 17일 날 결정했어요. 대박. 12월 17일 날 한다고. 그래서 먼저 장소를 결정했고 날짜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오. 네. 이야, 뭐가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이 꿈을 쓸 때까지만 해도 내가 과연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걸 다 이뤘고요. 내년에 제가 또 책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올해 예산에 사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3월에 나올 줄은 몰랐고요. 근데 그 꿈도 반영이 내년에 이뤘고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갖고 있었던 제가 아파트를 이사 가는 게 꿈이었는데 내년 2월 1일 날 아파트에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랑 애들 둘 같이 해서 같이 작지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로 제 이름으로 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대표님. 다 대출이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네. 요새 또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요. 네. 100%,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한 9% 원래 뭐 5%, 6%, 7%까지도 올랐는데 제가 그렇게 뭐 신용이 나쁘지 않은지 4%대로 지금 받은 상태여서 네,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무조건 이사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주? 아니요, 이제 서울로 좀 근처로 나와야 돼서 제가 기차를 많이 타서 행신역 근처에 얻었습니다. 맞아, 기차 엄청 많이 타시잖아요. 막 하루에 막 3군데, 4군데. 네, 기차를 한 달에 한 60번은 타는 것 같아요. 네. VIP 아니에요? KTX VIP? 네, KTX VIP, 비행기도 다 VIP입니다. 와, 너무 바쁘세요, 진짜. 저는 너무 부지런하시고. 아닙니다. 저번에 제주도에 오셨는데 강의를 그때 한 3개 뛰고 오셨나? 네. 저녁 늦게 도착하셨잖아요. 네. 멀어도 좀 비춰야 될 곳은 늦게라도 꼭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뭔지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행동하고 가보고 아니면 많은 거니까 좀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아우 너무 대단해. 너무 부지런하세요. 진짜 부지런하세요. 저는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부지런한 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진짜 잠이 많았어요. 잠순이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 없더라고요. 더 이상은 왜냐면 강의를 하면 한 번에 2시간에서 2시간 반은 무조건 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동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3번 강의하면 정말 녹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3개씩 풀로 있어요. 그럼 6시간은 무조건 강의에 쓰는 거고 이동하는데 또 3시간씩 잡아버리면 9시간, 10시간은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제가 밥 먹고 이런 시간을 쪼개거나 다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시간을 좀 쪼개서 명상이나 이제 다른 운동이나 제가 공부하는 거는 그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네. 그죠. 예, 감사하게도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사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성주에도 아까 마케팅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성주는 아무래도 참외 특구이다 보니까 참외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분에게 넘기고 팔자니 우리가 팔아도 그것보다는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겠는데 하면서 온라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도 젊은 세대 분들께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돌팔구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브랜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이거는 어떤 캐릭터죠? 성주군 캐릭터입니다. 진짜 실제 성주군 만들어낸 캐릭터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귀여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먼저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주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참돌이요. 참돌이요? 참의 참? 그리고 돌이? 아, 네. 그러면 이 참돌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돌이에다가 숨을 불어일으켜서 참돌이가 온라인 SNS 마케팅을 도전하는 과정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조율해가는 과정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이나 우리가 크게 박스를 먹진 않잖아요. 그쵸. 집에서 집 앞에서 사는 참외는 한두 개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사게 되는데 택배로 살면 넓은 박스에 20kg 가득에 무겁고 그걸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오래 놔두면 좀 물른다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때그때 아삭아삭한 걸 먹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현지에서 이걸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는 것과 마트에서 사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참외로 할 수 있는 그 레시피 같은 것들도 얘가 참돌이가 직접 SNS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주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돌이 탈쓰고 좀 약간 그 펭수 따라하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도와줬던 분이 이제 복숭아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복숭아도 되게 크게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복숭아를 5개를 포장을 해요. 네, 그래서 복숭아가 절대 깨지지 않게 안에 있는 패키지도 이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이렇게 뭐 던킨 도너츠나 조그만한 그런 박스처럼 제작을 해서 겉으로 봐도 너무 이쁜 복숭아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개 뭐 만 얼마? 되게 비싸게 판매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살 것 같아요. 선물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카카오 선물하기에 진짜 입점을 하셨고요. 네, 뭔가 요즘에는 내가 이걸 못 사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성주 하면은 당연히 참외인데 참외를 굳이 성주에서 사 먹을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앞에 마트에도 있고 뭐 과일 가게에서도 그냥 흔하게 보는 건데, 근데 나는 참외를 흔하게 대하면 안 돼요. 되게 특별하게 대해야 되고. 나만의 자식처럼 뭔가 캐릭터를 넣으셔서 반드시 온라인 안에서 나의 스토리를 넣어갖고
이 참외를 상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떨어진 사과 이야기? 일본에 벼락 맞은 사과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어. 다 떨어지고 없어서 이번 농사는 망했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남은 그 하나 사과를 거의 17만 원? 맞아. 사과 하나를 17만 원을 해서 정말 크게 벼락 맞아도 살아난 거 합격된 사과라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수능하는 사람들한테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전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것이 다 망하고 없어졌을 때 이 사과를 바라보고 망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럼 저 남은 사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되게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참외가 아니라 성주만이 특별하게 또 나만이 많은 분들이 똑같이 농사를 짓긴 하는데 나만의 케이스, 나는 농협에 안 나가요. 그리고 나는 직거래만 합니다.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왜 당신이 이걸 사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외를 파는데 왜 당신 걸 사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자기가 딱딱딱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온라인 SNS에 똑같이 다 노출이 돼야 됩니다. 네, 그 기본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브랜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와우.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하군요. 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죠? 스토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근데 대부분 스토리가 뭐예요? 하면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스토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뭔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그 안에 있는 내 얘기를 어떻게든 좀 꾸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나와 좀 대변이 되면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 내 얘기인데? 이거 내 친구한테 들려주면 좋을 얘기인데? 라는 그 키워드를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되게 좁은 상대를 정하셔서 그 사람한테만 만족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제대로 된 스토리입니다. 타겟을 정하라. 네, 이번에 그 감자빵이라고 춘천 감자빵을 성공시킨 이미소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30대인데 지금 300억 자산가가 됐어요. 와우. 네, 그래서 춘천의 감자밭을 가지고 춘천시랑 합작을 해서 춘천 감자빵 고구마빵을 성공시켰고요.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이거를 뭐 콩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를 아예 엑시트하고 본인은 최대 주주로서 빠지고 전문 경영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키운 가장 큰 기업이 됐고요. 우와. 지금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의 시작도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아빠가 이런 감자밭 농사를 지었는데 본인은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겠다. 그리고 뻔한 건 하지 않겠다라는 몇 가지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정을 할 정도로 입도 되게 못생겼었고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너무 귀여워지고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춘천이 아예 밀어줬다 오해를 하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나 그 어려웠던 그 사정이 들어간 책이 또 있어요. 이미소 대표가 쓴 책은 농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니까 한번 찾아서 봐보시기를 이제 권장합니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네, 저는 좀 책을 많이 보아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좀 일하면서 책 볼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데 틈틈이 책을 보지 않으면 조금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30살 될 때까지만 해도 책을 절대 안 봤었어요. 뭐 1년에 한 권 볼까 말까? 근데 요즘에는 거의 1년에 300권 정도의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웠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성공해 나갔나 그리고 그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키워드로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섰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책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책 안에 있는 해결점이 언젠가는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야, 1년에 300권 많이 읽으시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이동하면서는 뭐 한 2권 정도 보려고 2권 항상 갖고 다니고요. 오. 네. 차를 안 갖고 다닐 때는 좀 책을 항상 많이 갖고 다닙니다. 요즘 그럼 즐겨 읽는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즐겨 읽는 책은 지금 여기 갖고 온 책인데 그 호노포모의 이게 제목이 뭘까요? 잠깐만요. 오늘 보고 왔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장하기 참 어려웠네요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약한 게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라는 윤상필 대표님의 책인데 제가 약한 부분이 재무예요. 돈, 숫자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윤상필 대표님이 이것을 한 51개의 질문으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게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경비처리라든지 직원의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그다음에 법인이 상장할 때 좋은 점 그리고 개인이 잘했을 때 하는 거 그럼 돈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거 필수다. 이거 꼭 읽어봐야겠다. 네, 이거.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라고 해서 사장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 CEO가 읽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세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라 해답이 있어요. 먼저 딱 그 키워드에 대한 대답을 하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줄에서 4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외워버려요, 저는. 이걸 외우지 않으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그냥 정말 공부하듯이 빽빽이를 써가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수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수 공부를 경제나 숫자 공부를 좀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나머지 한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생각의 비밀을 추천드립니다. 생각의 비밀. 네.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을 보고서 저의 모든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생각의 비밀을 한 10억 원을 줘도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책의 가치를 10억 원을 매겨보신다는 거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와. 네. 저는 5천 원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의 비밀의 책을 보고 저를 다시 일으켰고요. 지금도 불편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의 비밀의 한 챕터를 펼칩니다. 오늘 이 2권 꼭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하더라고요.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드라마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이거 대표님이 약간 좋아하실 그럴 스토리예요. 네. 한번 몰아보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 회장 어떤 이제 그 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대기업 이제 거기 비서로 일하는 남자가 이제 비리 이런 거에 연루돼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집 막내 손주로 태어난 거야. 어머. 전생을 다 기억해서. 80년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IMF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권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증권이 또 올라가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고 팔고 이런 거를 다 가능한 거야. 전생을 기억해서? 네. 너무 신기하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재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죠? 네. 그렇죠. 유행이나 트렌드를 위해서 저는 보긴 하는데 그냥 몰아보게 하고 약간 핵심만 보고 그냥 파악하는 편이고요. 예. 지금은 저희는 이제 TV가 없습니다. 일단 집에. 와.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제가 찾아서 보거나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인기 있으면 이제 글로 보거나 네. 사람들이 써놨던 글이나 이런 걸 보고 파악합니다. 대박. 그럼 애기들은 TV 없으면 뭐 해요? 저희 애들은 책 보고 그냥 놀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TV 안 봅니다.
우리 집도 TV를 좀 없을까? 추천드립니다. 저는. 근데 혼자라서 너무 심심해. 아니, 저희는 또 둘이라서 둘이 7살, 9살이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막 지금은 이제 동생이 커갖고 누나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누나는 엄마 없을 때 누나가 엄마다라는 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어놔갖고 둘이서 막 그림도 그리고 할머니 뭐 해서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레고도 잘하고요. 네. 그리고 패드가 있어요. 이제 아이는 이제 9살은 패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드로 가지고 이제 영어나 중국어 같은 거 보고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유튜브는 좀 막아놨고요. 네,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애기는 지금 너무 온라인에 유출이 되다 보니까는 맨날 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요즘 또 포켓몬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이 있나요? 네. 광고 보면은 또 그런 거 어떻게 하고 다운을 받는지 광고에 이런 게임 다운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다 받아. 로그아웃 해놔야죠. 구글 자체를. 네, 그러면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고요. 필요한 어플은 이제 본인이 한 2개 정도는 깔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딴 거 하고 싶으면 원래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살, 내년 되면 6살인데 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교육은 특별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신기한 게 7살짜리는 한글을 알아서 띄웠거든요. 누나 하는 걸 보고. 뭔가 따로 공부하고 하라고 하진 않는데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책이에요. 하루에 3권씩 책을 봐야 되고요. 책을 보고 느낀 점을 엄마한테 말로 녹음을 해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반드시 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의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자라.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공부를 얘기하는 엄마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글을 알아야 책을 읽으니까. 한글은 또 뗐으니까 알아서. 그리고 못했을 때는 누나한테 읽어주라고 시키고요. 누나한테 500원 줬습니다. 네, 용돈. 꿀팁이다. 네. 누나가 없네. 그렇죠. 감사하죠. 네. 확실히 누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완전 크죠. 네. 엄청 큰 것 같아요. 누나가 딱 20개월 차이 나기 때문에 또 첫째가 여자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첫째가 남자였으면 맞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입니다. 네. 엄청 챙겨주죠. 밥도 챙겨주고 맞아. 옷도 입혀주고 예전에는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네. 알뜰살뜰 잘 돌봐주고 있네요. 네. 너무 좋다. 네. 든든하시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루에 애들이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쉬운 정도. 좀 같이 보내시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항상 미안하고. 네. 근데 아이들이 항상 제가 뭘 하는지 제가 카톡을 막 보내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이제 엄마가 이런 강사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멋있어서 좋아하고요. 네. 엄마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감사하게도 네 엄마를 많이 좋아해줘서 감사하죠. 엄마가 열심히 하니까 또 아이들이 그걸 우러러보고. 그렇죠. 뭐 일어나기 싫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새벽 2시에 들어가서 다시 5시에 나오거든요. 제가 요일을 안 보고 산 지는 거의 3년이 넘었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하다 보니까 요일이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그러느냐? 아니고 뭔가 시간을 비웠는데 나한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제가 쉬는 날을 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한테 저는 쉬는 날은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일과 사업을 분리한다? 워라벨? 뭐 이런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일이 곧 나고 맞아. 내가 곧 일인데 왜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고서는 어떻게 생활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다시 태어나도 저는 계속 사업을 할 것 같고요. 내 사업이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즐겁게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워라벨을 사업하는 사람보다는 직장인들이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직장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약간 오너십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맞아, 좀 맞아.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이었을 때도 새벽 3시까지 회사에 있다가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종로에서 파주까지 왔다 갔다 했었고요. 4년 5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누구보다 좀 빠르게 그 광고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좀 높은 직급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제가 도와주는 그 대표님들이나 그때는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도 도왔지만 옥션 11번가 뭐 G마켓 이런 그 MD들하고도 많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좀 쇼핑몰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공부 이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은 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남들은 다 그만큼 하지 않으니까. 네. 노력이나 이제 결국에는 시간은 또 무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똑같아도 저는 더 많이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요즘에 그냥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멘트가 열심히는 누구나 한다. 근데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 열심히 살아요. 이제 환경미화원도 새벽 3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아주 청소하시는 분도 첫자를 차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과 내가 연봉 10배 차이가 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열심히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다르게 사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특출나죠. 네, 다르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나님도? 다르게. 네. 다르게 해서 약간 부지런만 하면 그쵸, 예. 그럼요. 너무 좋죠. 다르게 해서 부지런까지 하면 정말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기를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벌써 49분이 됐어요. 거의 50분이 됐어요. 아, 네. 이제 거의 1시간 촬영이라 10분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이야, 우리 2부에서 또 우리 국장님이 불러주시니까 네. 2부에도 이제 나오셔야죠. 네네. 한 번 더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스 하는 거는 다음에 2부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스랑 유튜브도 네. 하고 계시니까는 네, 유튜브도 하고 있죠. 성주에서 어쨌든 소상공인으로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재를 하시는 분들은 저의 방송을 꼭 지켜봐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도 방송이지만 이제 2주에 2주하라고 유튜브를 꼭 보시면은 엄청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좀 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도 하세요? 네, 블로그도 합니다. 오. 그것도 역시 열정의 빅마마. 네이버에서 열정의 빅마라고 치시면은 그런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는 이제 시청률이 네.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이거를 좀 돌파하고 싶다. 일단은 회사다운 느낌을 싹 지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회사다워요. 네. 그러면은 계속 안 됩니다. 너무 회사다워. 그리고 그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죠. 썸네일도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썸네일과 제목이고요. 그리고 회사다움을 좀 지우시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아까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가 회사가 뭐 성주 방송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유 추가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요. 나도 아니오죠. 나도 아니운데 나는 성주 방송이라고 쓰고 있어.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한다 그래도 차라리 아까 말했듯이 뭐 얘가 참돌이? 참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참돌이 귀엽네요. 귀엽죠. 축제하거나 이럴 때 탈수가 많이 나타나요. 네, 이 참돌이는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구매 가능하세요. 우리 아들 사드려야겠네요. 인형을 좋아해요, 아들이. 다음에 2부 때 오시면은 네, 하나 얻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개 얻어주세요. 싸웁니다. 2개 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맞춰볼까요? 네, 두 번째 좋아하는 노래는 역시 신승훈의 Dream of Life라는 역시 다 꿈 관련된 걸 제가 많이 좋아하네요. 어허. 네,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신승훈의 Dream of My Life. 네.
얼마나 써버린 것일까 모자란 지금을 위해서 손틈새로 스쳐 지나는 바람 같은 시간들 오랜 열병처럼 앓게 하던 사랑과 무릎 휘청이게 하던 세상과 그 안에 죽게 서 있던 나는 어디까지 온 걸까 내가 믿는 것들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더 큰 바램 같은 것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손 내밀면 점점 멀어지는 내일과 늘 조금씩 아쉬웠던 어제와 막연한 오늘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삶이란 바다 위에 저만치 나를 기다리는 무지개와 같은 꿈을 찾아서 난 믿을게 지치지 않고 나갈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 하나 아직은 내 것이라 말할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은 저 먼 바닥처럼 펼쳐져 어떤 날은 두려울 만큼 잔잔하고 어떤 날은 사납게 출렁이지 삶이란 그런 말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 고단한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어리석지 않는 두 눈을 갖게 되고 항상 따뜻한 두 손을 가지길 오름과 구름 앞에서 흔들림 없는 내가 되길 삶이란 바다 위에 어느 날 문득 지도에도 없는 나만에서만 나를 찾게 되듯 평생을 나와 함께한 하나뿐인 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만나게 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떠셨어요, 라디오? 아, 라디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네네. 방송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라디오 방송. 오. 그거 하면서 약간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먼저 출연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되게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성주 방송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파주에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조만간 또 부르실 것 같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입으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열정의 빅마마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SNS 과외 선생님 이 키워드를 찾으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하시는 사업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